풀어왔니? 예준아? 뭔 내용이야? 이게 빨간색이 뭔가 좀 특별하다. 특별하다? 눈에 잘 띈다. 눈에 잘 띈다? 네. 맞지? 빨간색 눈에 잘 띄지? 근데 그거를 어떤 자연 생태계나 아니면 어떤 물건들에 좀 연관을 시켜봐라. 불리하다? 생물한테는 불리하다. 생물한테는 불리해? 네. 그리고 사물한테는 유용하다. 사물한테는 유용하다? 그럼 생물한테는 왜 우리가 빨간색이 불리할까? 숨지 못하잖아. 자, 잘했어. 자, 해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야. 자, 무지개의 색깔 중에서 어떤 하나야? 잠깐만 촬영을 들어놨구나. Makes the greatest impact on the eye. 자, 눈에 가장 큰 어떤 임팩트, 영향을 주는 어떤 그 하나는 이 원이 대명사로 뭐를 칭하는 거겠니? 앞에 있는 색깔이야. 눈에 가장 큰 어떤 충격 혹은 영향을 만드는 색깔은 바로 뭐냐면은 빨간색이다. 빨간색이 눈에 가장 잘 띈다. 그죠? 다음, there is something, 무언가가 존재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를 하고에는 분사로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arrest라는 단어를 갖다가 아마 뜻 알 거예요. 무슨 뜻을 사용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누군가를 보통은 체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 불과 위험의 어떤 색깔에 관해 체포하는 무언가가 있다? 상당히 이상하잖아. 그래? 자, 우리가 체포한다는 게 여기는 결국 누군가 어떤 범죄자인 사람을 뭐 하는 걸 말하는 거냐? 사로잡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arrest가 체포하다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사로잡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동의어로는 captivate라는 단어가 있다고 들어봤냐? captivate, 사로잡다는 가장 핵심적인 동의어예요. 이 불이나 위험 같은 색깔에 관해 바로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불 빨간색이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위험 경고 문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 무슨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그죠? 자, 다음 주어고 be charged with 하면은 여기서는 이 charged가 흔히 사용하는 그 filled랑 같은 의미로 사용했어요. 많이 들어봤지? be filled with 무슨 뜻이야? 뭐뭐로 가득 차 있다. be charged with도 마찬가지야. 자, 그것은 여기서 뭐 이시 의미하는 거는 빨간색이죠. 그 빨간색은 가득 차 있다. 뭐로? 어떤 경고와 urgency, 뭔가 긴급성으로. 다음. 자, 우리는 빨간 불 엔진을 보게 된다. 그 다음, 빨간 어떤 경고 등을 보게 된다. 그리고 레드 크로스라는 걸 보게 된다. 자, 뭐 레드 크로스는 크로스는 뭐 십자가인데 레드니까 이제 적십자야. 적십자. 그러니까 이게 레드 파이어 엔진이 정말로 빨간색 어떤 뭐 불 엔진 좀 이상하잖아. 우리가 그 엔진은 어떤 차를 의미할 때가 되게 많아. 우리가 파이어 엔진은 뭔 차겠냐? 맞죠, 소방차. 소방차도 보면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그 경찰차 같은 데 보면은 위에 돌아간 거 있잖아. 삐용삐용 되는 거. 걔를 우리가 레드 워닝 라이트로 얘기를 한다. 아니. 그것은 if구나.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묶냐면은 여기까지 묶어줘요. 여기까지가 if절이고, 자,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무언가가, 자,
자, 얘가 to 부정사인데 하나는 to C 하면은 원래 to 부정사도 이제 te라는 게 있잖아. 능동, 수동. 이게 지금 요 자리가 문장 성분상 뭐 자리냐면은 목적격보 자리예요. 목적격보 자리에. 오형식 문형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에 뭘 쓰든 간에 얘는 주어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다 뭐랑 상관이 있어요? 앞에 있는 목적어랑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형식 문장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여기 있는 목적어를 마치 여기에 사용된 어떤 뭐 동명사든 분사든 투부정사든 얘 주어처럼 간주를 해줘야 돼. 아니야? 목적어는 이 목적격보에 뭘 쓰든 간에 마치 주어처럼 간주해줘야 된다고. 여기 지금 얘가 something이 주어라고 하면 잠깐 무언가잖아. 무언가가 본다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가 보여지는 걸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거는 한글 해석을 따라가면은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해. 우리가 새를 우리가 something이라고 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지?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something이라고 칭할 수는 없겠지. 사람은 원으로 칭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들은 전부 다 something이라고 칭할 수가 있단 말이야.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다 something으로 칭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다른 생명체들은 무조건 보여져야만 하니? 걔네들은 뭔가 볼 수는 없을까? 있단 말이야. 새는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볼 수 없을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묻는다더니 조금 늦었구나. 그래. 그래서 얘는 그냥 해석으로만 풀려고 하려면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특히 이게 중학생 때는 사실 웬만하면 능동과 수동의 문제는 중학생 수준에서 웬만하면 해석으로 풀린다. 근데 능동 해석도 가능하고 수동 해석도 가능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뭐 어법 시간 아니까 간단하게 해줄게. 자, 원래 어떤 동사가 있다고 쳐봐. C. 뭐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보다 혹은 이해하다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동사로 한번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C 뒤에는 뭐의 개념이 존재해야 돼? 뭐의 개념이 존재해야 돼? 흔히 말하는 이제 목적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보다. 그치? 자, 얘를 갖다가 동사가 아니라 투정사로 쓸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목적어 개념은 존재해야 돼. 그 다음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랑 혹은 현재 분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뒤에 똑같이 목적어 개념은 존재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수동태로 쓰게 되면은 반대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삼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수동태 어떻게 바꾸냐? 목적어, be, pp, by,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치? 근데 수동태로 쓰게 되면은 이 by 주어는 목적 성분이 아니야. 없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수동태로 쓰게 되면은 뒤에 어떤 명사나 대명사 목적 성분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능동과 수동의 문제는 무조건 해석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이해했지?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봐. C를 쓸 거면 뒤에 목적어, 뭐 명사나 대명사가 쓰듯이 to C를 쓰면 똑같이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나 대명사 목적 성분이 와야 돼.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뭐가 있니? From a distance. 얘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전치사적인 명사잖아. 쟤는 목적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아, 그러니까 이건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형이 비슷한 예를 써줘야 된다. 됐어?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문제는 꼭 해석만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 둘 다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자, 그럼 해석해보자. 자, 만약 우리가 무언가가 멀리서 보여지기를 바란다면 뭐 예를 들면은 포스트박스, 뭐 어떤 우체통, 혹은 예전에는 너네는 아마 본 적이 아마 없었겠지만 텔레폰 키오스크가 뭐냐면은 공중전화 본 적 있니? 그치? 너네 공중전화를 볼 세대가 아니니까. 자, 이러이러한 것을 멀리서 뭔가 보길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칠한다. 빨간색이 눈에 잘 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도 뭔가 공중전화기나 아니면 우체통을 보고 싶으면은 걔를 빨간색으로 칠해놓는 게 훨씬 더 눈으로 인식하는데 되게 쉬울 거 아니니. 그죠? 자, 다음. 자, 어쩌면 그것은 뭐이기 때문이냐. 빨간색이 분명히 obvious, 명확하기 때문이다. 자,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는 다시 여기서 닫아줘요. 자, few를 쓰든 few를 쓰든 little 쓰든 아니면 little 쓰든 간에 얘는 뒤에 무슨 명사가 와야 되니? few랑 few는 뭐가 와야 돼? 무슨 명사가 와야 돼? 그 다음에는 단수 명사. few든 few든 상관없다. 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를 묶어봐. 요렇게. few랑 little은 둘 다 뜻이 똑같잖아. 뜻이 뭐야? 거의 없는 이제. 그 다음 a few랑 a little은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조금 있는 약간 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few랑 a few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뭐 해보란 얘기야? 해석해보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밑줄 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버려. 혹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버린다. 그럼 뭐 확인하라는 얘기야? 뒤에 있는 명사 수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죠? 자, 여기는 지금 뒤에 few랑 little이 묶여져 있잖아. 그냥 해석 문제가 아니라고. 뒤에 명사가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복수잖아. 그러니까 few 쓰면 되겠지. 자, 야생동물들이 뭐 are truly red, 진정으로 빨간색인 이유가 빨간색인 게 어떤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지. 왜? 얘를 부정으로 해석 안 했잖아.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이 진정으로 빨간색인 게 거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아니? 얘를 부정을 해석해야 된다고. 자, 다음. 심지어 so called는 뭐 소위 혹은 뭐 이른바 그런 의미예요. 자, 심지어 뭐 소위 빨간색 다람쥐, 뭐 다람쥐 어떤 명칭이 빨간색 다람쥐라는 종이 있나봐요. 그 다음에 and the red deer, 그리고 빨간색 어떤 사슴도 a really shade of reddish brown, 빨간 빛의 어떤 갈색의 음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갈색. 그러니까 순수하게 빨간색이만 그런 게 아니라 빨간색인데 갈색이 좀 섞여 있단 말이야. 아니? 자, 근데 그런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완전한 빨간색이 아니라 이 검붉은 젓갈색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이 관계대명사절이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라는 얘기. 젓갈색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설명이 들어가는지 가장 적합한가? 자, 일단 다 읽어보자. 자, 상대적으로 여기도 그냥 few야.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적은 수의 나비들이 또한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비 하면 색깔이 보통 뭐하냐? 되게 화려하잖아. 화려하잖아. 응? 근데 그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나비조차도 빨간색인 나비는 거의 없어요. 자, 영국에서 and indeed 정말로 모든 어떤 유럽 본토에서조차 겨우 한 가지 종만이 완전히 밝은 어떤 그 빨간색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마치 뭐처럼 어떤 핏방울처럼. 그래서 그 한 가지 종이 뭐냐? Red Admiral 이런 어떤 종이다. 얘는 원래 해군의 어떤 제독이라는 제독. 이거는 나비 이름이야. 그러니까 빨간 제독 나비 뭐 그러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래서 되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은 뭐냐? 붉은색은 눈에 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눈에 띄게 하고 싶은 물체가 있어. 응? 예를 들어서 뭐 우체통이라든지 공중전화기와 같은지 그런 애들은 빨간색으로 칠해놓으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야생 생태계에서는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야생 생태계에는 우리가 약간 조금 먹이사슬 위에 있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먹이사슬 좀 아래에 있는 애도 있지.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 포식자와 피식자. 그래? 그러니까 먹이사슬 위에 있는 애를 우리가 포식자라고 하는데, 포식자도 빨간색인 애가 조금 드물어. 피식자도 빨간색인 애가 드물어. 우리가 포식자는 그럼 왜 빨간색이 드물까? 포식자도 자기가 사냥하고 있는 거를 드러내고 싶겠니? 아니면 숨기고 싶겠니? 숨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냥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잡아먹는 애들에 의해 눈이 안 띄는 게 훨씬 더 사냥 가능성을 올려주겠죠. 그지? 그러니까 포식자도 빨간색이 되게 드문 거야. 반대로 피식자 입장에서 눈에 안 띄어야 사냥을 덜 당하잖아. 그러니까 눈에 안 띄기 위해서는 빨간색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해. 그러니까 포식자든 피식자든 자연 생태계에서는 빨간색 자체가 약간 생존에 하등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갈 말을 골라줘야 되는데, 자, 1번 컨실이 뭐예요? 숨기다. 어드버타이즈는 보통 우리가 무슨 의미를 알고 있냐? 광고하다. 우리가 이 rather than이라는 거는 보통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비교가 아니라 대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비교가 아니라 대조다, 정확하게. 그럼 얘가 숨기다라면서. 그다음 우리가 이거는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 광고하다로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광고하다랑 숨기다를 직접적인 대조관계에 있는 말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얘를 광고보다는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게 좀 더 적합하겠네요. 숨기다의 반대가 뭐야? 드러내다, 보여주다. 그러니까 얘는 드러내다, 보여주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란 얘기야. 였어요? 그래서 뭐 하기보다는 뭐 한다? 뭔가 드러내기보다는 숨긴다. 뭐가? 이 빨간색 젓갈새끼. 그래서 뭐 답은 뭐 1번이었어요. 자, 2번 강조한다. 눈에 띄는 어떤 특징들을. 왜 2번이 들어가면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될까? 이게 지금 자연 생태계에서는 빨간색이 좀 드물다고 했잖아. 얘네들은 그 빨간색 갖다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애들한테 나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광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기기 위해서 완전히 빨간색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좀 정반대입니다. 그다음 그들을 이제 keep A from ING잖아. 자, 이거는 막다라고 해서 A가 뭐하는 걸 막다. 자, 그들의 어떤 로케이션, 위치를 가리는 거를 막다라고 해서 그래요. 다음 4번 다른 종들한테 alert, 뭔가 경계 신호를 보낸다. 그들이 독성이 있다는. 이거 우리가 빨간색인 거는 독성이랑 아무런 관련성이 없지. 뭔가 독성 관련되어 있는 건 우리가 뭐 아무런 힌트가 없어요. 다음 나타낸다. 유전적인 어떤 weakness, 약점을. 강점보다는 약점을 드러낸다.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나 약하다라는 거 어떤 표현이다.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뭐 1번 보기에서 advertise가 show라는 의미로 뭐 해석이 되었으면은 맞았을 것 같다. 2번은 절대 물으면 안 된다. 응? 자, 다음 지문은 다 읽었고 이제 문제.
자, 영영풀이 첫 번째는 뭐냐? 자, 어떤 특성인데 매우 중요하다는, 그리고 needing attention immediately, 즉시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는 어떤 특성, 특징. 영영풀이는 너희들이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의 품사를 봐야 돼. 응? 제가 지금 품사가 뭐냐, 퀄리티하면 명사냐면, 그러면 명사를 찾아야 된다. 영영풀이를 이제 너네가 뭐 학교 시험에서 볼 때도 있고 고등학교 시험도 영영풀이 내는 경우 꽤 있어. 영어 품사가 먼저 봐야 돼. 이거 명사를 찾았어야 된다. 뭔가 매우 중요하거나 즉각적으로 뭔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어떤 성질, 얘는 urgency, 긴급성. 자, 다음. 이번엔 아까 어법이니까 풀고 왔지? 패스해. 두 문제밖에 없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